인길진 환경상 월성 인접기업 기술개발위원회 축하드립니다. 저희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걔가 만 4살 때 이 몸속에 내부 피부계 소변 검사를 해서 이 방사능 수치를 검사했을 때 그 어린아이 몸속에 어른들의 2~3배가 몸속에 방사능이 들어있었어요. 대박이 부른다면 전국에 50%가 넘는 폐기물을 월성에 끌어안고 자꾸 핵발전소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책임을 집시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이거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핵발전소 멈춰야 되고 고준위 맥스터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늘이라도 섰으면 좀 덜 하다요. 보상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주가 또 하다가 내가 내 하나의 그것 때문에 또 이주가 못한다 이가. 그럼 아무리 생각하는 거야. 애들만 내보내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랬어.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반대로 찍어달라고?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셨어요? 한 38년 됐어요. 38년 전에는 울산에 살다가 이사 왔을 때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 정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너무 좋았지. 바다도 나가고 싶으면 금방 바다에 나갈 수 있고 산에 가고 싶으면 바로 뒤가 산이고 이래서 너무 좋던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인심도 동네 사람들도 너무 좋더라고. 사람들이 순수하고 막 같이 이웃도 막 같이 막 음식도 나눠 먹고 한 집 식구 같이 서로 이래 아껴주고 서로 이래 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근래에 와서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지. 사람 인심도 이제는 옛날에 핍박해졌고 이제 원자력이라는 핵발전소가 들어와서 이제 돈이 동네에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막 거기에 돈에 얽매여서 마음이 옛날 시골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이주를 여기서 살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과 또 친원전, 이제 원전은 무조건 원전이 좋다. 원전 없이 우리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좀 갈등이 좀 있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누구냐 하면 원자력 한손이 한 동네가 한 곳으로 뭉치지 못하게 반을 항상 갈라놓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그 갑상선암 언제 발병이 되셨어요? 한 13년쯤 됐을 거예요. 13년. 13년 전에? 13년 전에. 다른 가족분들도 이제 건강 피해가 있는 사례들이 있나요? 한 2년 전부터 이제 우리 아저씨가 남편이
막 그냥 갑자기 살이 한 10kg 정도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더니만은 갑상선 저하증. 그래서 그를 몇 년을 두고 계속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그 수치를 조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모르고 이제 그냥 뒀더라면 또 뭐 안 좋은 병일 수도 있었겠지. 우리도 뭐 그냥 뭐 쉽게 이렇게 넘기고 했으니까 암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을에 이렇게 보면 그 갑상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우 나도 갑상선 그 치료하고 약 먹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면 아 이게 언제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 공동소송에 참여는 이제 그 부산의 군도네. 군도 엄마가 이제 갑상선 암으로 한손하고 해서 그때 그 군도 엄마가 1차 재판에서 승소를 한 거야. 원자력으로부터 암이 그게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자 해서 이제 전 10kg 전방 10kg인가 15kg인가 하여튼 내에 있는 사람들을 갑상선 암 환자들을 모아서 이제 공동소송에 대응한 거지. 그래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했지. 전국이. 핵발전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했지. 뭐 그냥 참석 안 한 사람도 있어. 우리 동네도 안 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뭔 얘기를 했냐 하면 소송해가지고 지면 이제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아우 시골 사람들 소송해 주면 또 손해배상까지 줘야 되는데 아우 저건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었고 그러다 걱정. 우리도 솔직히 그거를 우려를 많이 했고 정말 이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 그래서 몇 번을 내부 피폭된 걸 소변 받아가지고 검사도 했고 뭐 매번 검사해서 수치가 자 이렇게 나왔다 하면 그거 기준치 이하라고 문제없다 얘기하고 아 전국적으로 다 자연방사능이 있고 삼중수소가 다 있다는 거야. 전국적으로 다 있대. 뭐 변기에서도 나오고 어디서 나와서 뭐 삼중수소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나 딴 곳에 사는 사람들도 다 삼중수소 방사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EBS 어린이 방송에서 그 다큐를 찍으면서 왔을 때 우리 이거 좀 증명해달라. 이거를 좀 증명해달랬어. 그러면 내가 이곳에 애들 5명을 내가 소변을 받아 모아줄 테니까 그러면 원자력 없는 곳에 하고 대조를 한번 해보자. 그 여기서 우리 민감 여기서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했는 데는 믿을 수가 없는 게라 한손하고 연결된 곳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대전으로 가져가서 검사를 했을 때 상대 애들 5명은 서울 불광동 어린이집 애들을 소변을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그 애들은 삼중수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만 100% 다 들어있는 거야. 우리 애들만 5명 해는 거는 다 삼중수소가 다 나오고 불광동 애들은 없어. 그런 결과를 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기준치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왔지만 그건 기준치하니까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거지. 이 전문가들 얘기했는데 아무리 저설량이라도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방사능이 좋은 건 아니잖아. 몸속에 들어왔을 때 다 방사능 하면 다 피해가는 상황이잖아. 주민들의 건강 문제는 이제 여러 통계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안윤혁 교수팀에서 한 역학조사에서도 이제 반경 5km 내의 주민들의 갑상선, 특히 이제 여성들의 갑상선암이 2.5배 많다라는 건 팩트잖아요. 팩트인 거고 그것에 근거해서 과거에 균돈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도 있는 것이고 재작년에 환경부에서 주민 건강 조사를 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이제 환경부는 뭐 원전 주변, 특히 월성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암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낮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반경 5km 내에 있는 주민들의 암 발생이 반경 5km에서 20km 사이에 있는 주민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은 주민들의 피폭량이 되게 극미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 연간 1mS가 기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300분의 1에 불과한 피폭량이라고 환경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뭐 연색체 이상이나 그다음에 혈액 조사에서 여러 가지 뭐 호르몬 수치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삼중수소에 피폭되는 양만큼 수치가 더 안 좋아요. 이게 되게 극미량의 방사능이지만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환경부에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환경부 장관 또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조사 결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암 소식을 심상치 않게 많이 듣게 돼요. 그것도 이렇게 잘 안 걸리는 뭐 췌장암이나 그런 병들이 작년에도 확인된 것만 5건 정도 주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찬히 이렇게 뭐 어느 날 보면은 암투병하고 있고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죠. 이게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진실이 너무 안 통한다. 아니라고 대답할 때는 자기네들이 왜 아닌가도 자기네들이 증명을 해야 되잖아.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 왜 갑선생이 그러면 우리 때문에 아니다 하면 뭐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어떤 정밀 검사를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게 원자력으로 방사능으로부터 해서 온 병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두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정말 저걸 진다고는 생각도 안 했어. 그랬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진실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는구나 하는 거를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몇 번 하면서 많이 느꼈지. 그런 거. 저는 왜 그 법원에서 주민들의 이 피해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역학조사 결과로는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지금 역학조사 결과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게 1,5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거잖아요. 반경 5km나 10km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암에 걸리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법원에서 저는 거부했다라고 봐요. 지금 저희들이 고법에서도 패소를 하고 대법에 올라간 지 1년이 넘었죠. 근데 대법에서는 보통 재판을 안 하잖아요. 공판을 안 하는데 되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더러 공판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사님께서 고법에서 제대로 다투어 보지 못했다. 1심에서 패소 판결한 판사가 고법에 와서 또 판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런 어떤 변론권을 거의 도둑맞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법에서 제대로 다투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지금 618명이 직접적인 피해자고 그 가족까지 2,000명이 넘는데 실제로는 더 있을 거잖아요, 피해자가. 그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재판이다. 그래서 대법에다가 공판을 열어달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제시할 자료도 있고 할 말이 더 있다라고 해서 지금 대법에 요청을 했는데 뭐 소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했을 때 한수원의 입장은 뭐였어요? 그거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 왜 못 해준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한수원 입장은 방사능 나오는 기준치 이하라서 못 해주고 재산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재산을 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뭐 안 팔리니까 너희들이 매매해라. 매매하면 너 땅도 너그게 되고 집도 너그게 되고 너가 그냥 우리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 무슨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재산을 현시가대로만 사달라. 사주면 우리는 어디를 가 살든 우리가 깨끗하다는 곳에가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곳에가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법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해줄 법이 없어서 우리 보고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어 오라 하더라고. 913에다가 한손이 도움이 여기 있다면 여기까지가 이 줄이 913m라면 지금 이 안에는 위험해서 주민들이 사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러나 이 선 하나에 따라서 이 바깥에 단바닥에 붙어 있는 건 이건 안전하다는 거야. 그런 논리를 쓰고 있는 거라. 그렇게 안전하니까 여기는 법적으로 저거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이거는 안전하다는 거야. 이거는 답답한 거지. 주민들한테 더
정말 이거 2번, 3번 죽이는 일이 되는 거야. 얘들은 책임감 아무것도 없이 뭐 그냥 2가지밖에 얘기 안 하는 거야. 이제는 기준치 해야 되고 법이 없다는 거. 법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거. 한 손에서 말하는 그것뿐이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2번이나 법발의를 했잖아. 결국은 3사람이 한 택이지. 무슨 당이고 그 김수민 의원 그 있을 때 그분이 그때 우리가 가서 거기서 설문회를 하고 막 할 때 그 와서 들어보고는 아 이거는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 해서 법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석기 우리 경주 국회의원 왜 딴 당에서는 딴 당에 딴 곳에 있는 사람도 이 얘기를 듣고 이거는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없다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법발의를 하는데 당신은 경주 국회의원으로서 왜 가만히 있느냐.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당신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으면 당신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했을 때 억지로 그냥 법발의를 한 거야. 이제 그 여론에 밀려서 딴 곳에 사람도 해준데 자기가 그러고 있어. 밀려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엔 양의원영 민주당 양의원영 국회의원님이 한 번 했고. 발의는 됐는데 재정도 안 됐어. 네. 한손에서 재판을 이제 민사 재판을 걸어왔지. 이제 자기네 딸인데 사유지인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제 재판을 걸어와서 우리가 그에 대응했고, 우리는 뭐 어쨌든 사유지니까 비켜줘야 된다고 하니까 비켜주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 그냥 그렇다고 비켜준다고 해서 영원히서 거기서 집회까지 하지 마라 이랬으면 또 생각이 또 틀렸지. 뭐 어떻게 중만 있어도 거기서 버텨야 했을 텐데 뭐 집회는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사람이 좋은 거야. 전부 나이도 많고 전부 80 다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있어봐야 3명이 아침에 나와서 가는데 정말 힘이 없어. 옛날에 10몇 년 전에는 정말 뭐라도 할 것 같아. 진짜 하루에 서로 막 갔다 오고 뭘 해도 지친 줄 모르고 내가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데, 지금은 내 스스로라도 자신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왜? 자꾸 좀 들으면 많이 또 잊어버리고 또 내 몸도 옛날 같지가 않고 이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지. 같이 키우라고 들고 8명 써가지고 같이 키웁시다. 이쪽은 더 있게 하라고. 더 있게 하라고. 오는 옆면이에요. 네. 위에는 N도 옆면이고 C도 N도 옆면이고 C는 O는 윗면인데. 키 크신 분. 저요. 여기서도 이제 더 해야지. 이제는 나도 이제 오기가 생기니까 이제 더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뭐를 하든지 뭐 하여튼 어디라도 전국에서라도 정말 내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거야. 가서 정말 이 동네가 이렇고 우리가 핵발전소가 이렇다는 걸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 모르잖아. 핵발전소 주위에 살면서 뭐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게 이 전기 하나로서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실체를 모르고 있잖아. 그래 이거를 많이 알려야 돼.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러니까 몰랐어. 근데 말하니까 그래. 말하니까 그래. 하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훈 국장이야 뭐 말할 것 없지. 11년 동안에 이상훈 국장이라는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둥에 기대서 지금까지 온 거지. 그래도 한 번씩 내가 막 국장님한테 막 짜증내고 할 때도 있어. 막 마음대로 안 될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 그 기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둥 아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거. 예. 옆에 같이 있는 거 정도인 거고. 그리고 이제 탈핵 운동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예전에도 어딘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머니 계속 이제 뭐 연대하시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저한테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역으로 진짜 고맙거든요. 그 이제 탈핵 운동 현장이 많잖아요. 많은데 주민분들이 지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가지고 목소리가 내주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우리가 의지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머니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새벽에 새벽 버스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월성 1호기 폐쇄하고 할 때도 바로 월성원전 앞에 사시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주니까 우리는 진짜 든든한 거죠. 예, 우리 되게 도움을 사실 많이 받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 고맙죠. 그래서 뭐 이 국장 힘이 또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더러 이렇게 다녀가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주민들이 농성을 시작한 게 2014년 8월 25일 날 천막 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11년이 넘었는데 그때 농성하기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경주환경운동연합이죠 하면서 예, 경주환경운동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나으리 주민들이 농성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화를 받고 뭐 뭘 도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니까 처음에 컨테이너를 막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컨테이너를 쳐놓고 농성을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났나 컨테이너가 여러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천막 농성을 쳤는데 뭐 그렇게 왕래가 된 게 그냥 11년이라는 시간이 쭉 갔어요. 주민들과 함께 싸워 오시면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큰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오늘 또 현장에서 제2농성장을 꾸린 거잖아요. 원래 있던 농성장이 11년 만에 철거되고 이제 주민들 집 마당에 제2농성장을 꾸렸는데 뭐 그렇게 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나을이라는 곳에서 주민들이 11년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마을 내에서 고립되신 거죠. 정당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주민들 내에서 결과적으로 뭐 지지받지 못하고 고립되고 하면서 농성장도 좀 철거되었다라고 봐요. 철거는 한수원이 한 거지만 그 배경에는 그래서 이제 마당으로 갔는데 그런 지점들이 솔직히 제일 힘들어요.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지금도 저 현장에 가면은 그 월성원전 앞에 이 마을 주민에서 붙여놓은 현수막들이 있는데 이주 대책이 분들 보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뭐 한수원 월성원전 활성화는 왜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월성원전 활성화를 위해서 농성을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연대하셨을 때는 대책위에 함께 하셨던 주민들이 좀 꽤나 되셨나요? 가구 수로 72가구. 예. 그 평균 한 3명 잡아도 꽤 나오잖아요. 72가구. 지금은 한 5가구. 이제 이 지역이 한수원의 경제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한수원 직원들,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고객이기 때문에 뭐 한수원에 이렇게 맞서서 장사를 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상업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한수원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한수원에 이렇게 맞서거나 으쓰거나 하면은 그런 지원을 받기 힘들고 하니까 한 11년째
쭉 농성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지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11년 동안 어떤 한수원과의 합의나 보상이 전혀 없죠. 예, 없죠. 그런 게 있어요. 뭐 주민들 이렇게 뵙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솔직히 한수원이란 자체도 어마어마한 큰 공기업인데 거기다가 또 원전이 직접 여기 있는 거잖아요. 6기가 있는 것인데 거의 불가항력인 거죠. 공기업인데다가 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5년간 탈핵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은 핵발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시 같아요. 국시. 옛날에 이래 군사정권 시절에 대한민국의 국시는 방공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핵발전이 대한민국 국시 같아요. 국시. 그런데 맞선다라는 게 진짜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있는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초창기에 한 72가구가 모이고 하니까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위험성도 많이 느끼고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했는데 이제 한두 가구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많이 이제 힘이 빠지시고 하니까 뭐 포기를 하시는 거죠. 불가항력. 그나마 어떻게 보면 남아 계시는 5가족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특히 한 분이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 그 핵폐기물 문제도 예. 있잖아요. 고준위 특별법이 9월 26일 날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을 앞두고 산자부에서 시행령 초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핵발전소 지역을 돌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주에도 7월 30일 날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갔었고 가보니까 제대로 된 설명회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환경단체에 있다 보니까 시행령에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는데 제일 크게 이제 문제 삼은 것들이 맥스터와 같은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왜 주민 의견 수렴이 반경 5km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국장이 와서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되게 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에서 30km를 주장을 하는데 산자부에서는 뭐 주민들을 위해서 반경 5km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화가 나서 국장한테 따지고 하니까 뭐 사과는 하더라고요. 뭐 실수했다, 말을 잘못했다라고 하던데 2011년도에 후쿠시마 핵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 간나오토 총리가 반경 250km에 4천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을 피난 대책까지를 마련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간나오토 총리가 4천만 명에 대한 피난 계획을 고민했던 이유가 그 당시 후쿠시마 4호기에 있는 사용 해결료 저장조 사고를 예상을 했던 거죠.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은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반경 250km까지 피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다행히 그 저장 수조의 안전이 확보되면서 냉각이 확보되면서 피난은 20km까지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걔네들이 말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부진의 저장 시설이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할 때는 혹시라도 이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100km, 200km 주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해봤자 고작 30km인 것인데 또 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뭐 평상시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뭐 주변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경 5km까지 하더라도 이 시설을 최초 건설함에 있어 갖고는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 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년간 탈핵운동 해오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갈수록 탈핵운동 진영이 되게 좀 왜소화되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핵사고 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의 지지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경주는 2016년도 9월 12일 날 또 5.8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또 지진 나면서 또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핵발전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나 이제 또 일본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 10여 년 가까이 흘러가면서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잊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 포함해서 핵사고의 위험성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잊혀지는 게 좀 걱정스럽고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힘에 좀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이주대책위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기쁘거나 보람되거나 하는 순간들도 있으셨나요? 그 2015년도에 저희들 이제 월성 1호기 폐쇄 투쟁 한창 할 때 경주 시민 1만 명이 한지에다가 붓글씨로 서명을 한 만인소 작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주대책위 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만인소를 다 만들고 나서 한 9월경인가 9월 달에 저희들이 서울 광화문에 가서 그걸 쫙 펼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였죠. 기자회견하고 청와대에 그 사본을 전달을 하고 주민들하고 경북궁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경북궁 뭐 경회로도 가고 쭉 둘러보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 이제 다 관광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뭐 가무도 하시면서 즐겁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머니 보면서 어머니가 가장 뭐라고 기쁘게 웃을 때가 내 기억에는 뭐 그전에도 기뻐서 웃었을 때가 있었겠지만 내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 그 10주년 행사할 때 비 쫙 내릴 때 행진 끝나고 나서 사람들 모여 있을 때 마지막 얘기할 때 그때는 너무 기분 좋았죠. 예, 그때가 진짜 그 비가 그렇게 오는데 나 이제 사람도 안 오겠다. 10주년 해야 되는데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갖고 비 누가 오겠냐 막 다 걱정하고 사람들이 그냥 다 오는 거야. 상상했던 사람 위에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그때 너무 기분 좋아. 막 비를 그냥 맞고 막 해도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이렇게 이 비 속에서도 이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비를 맞고 그 끝나면서 내가 굉장히 참 크게 웃은 것 같다. 너무 고맙다고. 내가 앞으로 더 힘내서 더 해보겠다고 막 웃었는 것 같아. 그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그때 정말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 기록적인 더위, 역대 최대의 폭염 이런 표현들을 마주할 때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은 기후재난을 마주하며 에어컨을 더 틀고 싶다거나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짜 지구가 아프구나, 기후위기가 심하구나, 기후위기나 환경의 위기가 정말 나의 삶과 맞닿은 문제구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나 똑똑한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인공지능이니 반도체 산업이니 하면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발전소나 핵 폐기물을 떠안을 용기 없는 자들이 늘어놓는 궤변일 뿐 그들은 그저 외면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월성의 주민들 그리고 함께하는 탈핵 동지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명료하고 가장 뚜렷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8년째에는 2년만 더 버티자, 9년째에는 1년만 더 버티자 하며 10년을 넘게 농성을 이어오셨다는 항분이 부위원장님. 1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법과 정치가 우리의 편이 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외면해온 시간들. 우리를 세상에서 지우고 우리의 싸움을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시간들. 그 야속의 세월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감히 조금만 더 함께 싸우자고 말해도 될까요? 긴 세월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을 주민들과 연대자들께 조금만 더 힘내자고 해도 될까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묵묵히 가고 있는 길을 바라보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자고 해도 될까요? 우리를 분명히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도 될까요? 한수원과 정부가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게요. 황분희 부위원장님, 이상홍 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세상에 지지 말아요. 평화.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생명과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싸운 황분희 부위원장님, 이주대책의 어르신들, 꼭 같은 세월을 항상 어르신들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주신 한국탈핵운동의 대들보 같은 이상홍 국장님 감사하고 미안하고 존경합니다. 임명상. 소식 들었습니다. 한손이 기존 농성장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이주대책에는 나리 인근 어느 곳에 새로운 농성장을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핵발전소 때문에 전기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시는 주민들 부디 용기 잊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서민태. 운전가 떨어진 곳에서 주거를 할 권리를 묵살하고 강제로 천막 철거했다는 소식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송 관계자 분들 양심을 이런 식으로 팔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곳에서 평생 살아오신 주민들께 못할 짓 그만 멈추시고 지금 거주지 말고 안전하게 노후를 편히 쉴 수 있게 저분들의 심장을 헤아려 주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윤서연. 11년 동안의 농성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 사회가 너무 잔인하네요. 그 힘든 시간에도 계속 싸움을 이어가시는 주민분들께 존경과 응원을 전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동환. 농성장이 월성 주민들의 목소리였다면 농성장 철거는 그 목소리를 누르려는 폭력일 겁니다. 그 폭력에도 꿋꿋이 맞서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주민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동안 누군가의 희생과 자연의 착취 위에 이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연대의 마음을 잇겠습니다. 이영경. 감사합니다. 내가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저를 아실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꾸 잊어먹고 해서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보내줘서 이거를 힘들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고맙고 감사하고.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에 변함없이 서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이사한 농성장 정말 예쁘게 잘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홍보관 앞에서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 마련했으니까 한번 놀러 오셔서 새로운 집 구경도 하시고 서로 우리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 서로 한번 만나고 또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하는 거 거리야. 완벽하죠, 이 정도면. 앞으로 10년은 더 하면 안 되겠지만 10년은 더 농성할 수 있는 천막. 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야 뭐 우리가 있을 자리만 만들어 놓고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거지.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수세적이죠. 한 11년 오면서
주민분들도 되게 많이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로 농수학도 막 철거당하고 제2농성장을 꾸리게 되는 되게 수세적인 게 사실이고 사회적 의미가 좀 축소된 주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 의미를 다시 살리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11년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건지 주민들이 꼭 왜 이주를 해야 되는 건지와 관련돼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목소리 낼 수 있고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동안에는 계속 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탈핵도 해야 되고 이주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앞으로는 하여튼 열심히 하는 수밖에 뿐이에요. 또 뭐 국장님하고 좀 열심히 좀 한번 해봅시다. 어디라도 좀 다니면서 우리 얘기도 좀 알리고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농성은 농성은 계속된다. 이주 대책 마련하라.